독일 정부 마두로 체포해 외교적 해법 촉구 국제법 준수해야. 미국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이송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독일 정부는 깊은 우려와 함께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를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당사자가 긴장 고조를 피하고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 준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카라카스 주재 자국 대사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리드리 메르츠 독일 총리 역시 미국의 이번 행동에 대한 법적 평가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법이 외교 정책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무력 충돌보다 평화적 전환을 지지하는 유럽연합 이후의 공식 입장과도 궤를 같이 하는 행보입니다. 독일 내 여론은 격앙된 모습입니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는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 이번 작전을 주권 침해라 규탄하고 마두로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치권 내에서도 국제법과 주권 존중을 우선시하는 시각과 베네수엘라의 민주적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엇갈리며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가계 금융자산 사상 첫 10조 유로 돌파. 독일 가계의 금융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10조 유로를 넘어서며 저축대국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도이체 방크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독일 민간 가계의 금융자산은 전년 대비 약 6% 증가한 10조 300억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자산 증가의 핵심 동력으로는 경기 불확실성 속의 높은 저축률과 주식 및 펀드 시장의 호황이 꼽힙니다. 지난해 독일의 저축률은 10.4%로 전년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주식과 투자펀드의 가치 상승이 작년에만 약 2,900억 유로의 자산 증식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으로 예금을 선호하던 독일인들 사이에서 최근 증시 공포를 극복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포스트방크 조사에 따르면 주식펀드 투자 인구 비중은 2023년 27%에서 2025년 34%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낮은 비용과 분산 투자 효과를 앞세운 상장 지수펀드 ETF의 인기가 투자 확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ETF 투자 비중이 최근 2년 사이 62%나 급증하며 투자 지형이 변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자금이 금리가 낮은 수시입 출금식 계좌에 묶여 있어 실질 구매력 저하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도이체 방크는 2026년에도 자산 증가세가 이어져 총 자산이 10조 5천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를린 남부 대규모 정전 방화 의혹 속 수만 가구 암흑의 겨울. 베를린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으로 약 4만 5천 가구가 한겨울 혹한 속에서 고통스러운 첫밤 보냈습니다. 이번 사태는 1월 3일 새벽 텔토 운하 인근 케이블 교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고압 케이블이 심각하게 손상되며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범행 성명서가 발견됨에 따라 고의적인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국가보안부 차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프란치스카 키파이 상원의원은 고압 케이블의 손상 정도로 보아 이번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적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전력망 운영사는 피해 규모가 워낙 커 복구 작업이 예외적으로 길어질 것이며 완전 정상화는 이르면 1월 8일 오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전 피해는 니콜라제, 첼렌도르프, 반제 등지에 집중되었으며 해당 구청은 추위에 떠는 주민들을 위해 긴급 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혹한이 예보되면서 난방이 끊긴 주택과 요양시설의 저체온증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요양시설 입소자들은 이미 다른 시설로 긴급 이송되었으며 병원들은 피상 발전기를 가동해 의료 공백을 막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로등과 보안 시스템이 마비된 어두운 거리의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수백 명의 인력과 임시 조명탑을 투입했습니다. 확성기 차량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휴대전화 사용, 자제와 이웃 돌보기를 당부하는 등 피상 대응 체제도 가동 중입니다. 상점들이 문을 닫고 원격 난방 시스템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베를린 시민들의 일상은 사실상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위기 구조적 전환 없인 생존 불투명. 독일 경제의 심장인 자동차 산업이 대규모 손실과 공장 폐쇄, 구조조정이라는 유례없는 완벽한 폭풍에 직면했습니다. 분석가 위르겐 피퍼는 이번 위기가 과거 성공의 안주에 신기술 투자를 과소평가한 업계 내부의 실책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합니다. 외부 여건 또한 최악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관세 장벽은 독일산 차량의 가격 경쟁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최대 시장이었던 중국에서도 현지 브랜드의 밀려 브랜드 파워가 약화되며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 EY는 독일 제조사들의 수익성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며 기존 사업 모델이 생존 시험대에 올랐다고 경고했습니다. 고용시장의 충격도 가시화되어 2027년에는 자동차 산업 종사자가 현재 72만 명에서 65만 명 수준까지 급감할 전망입니다. 부품사인 보쉬와 콘티넨탈 등도 생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해외 이전을 추진하며 산업 기반 붕괴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의 이유는 2035년 내연기관 퇴출 정책을 완화하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모니카 슈니처 경제자문위 의장은 내연기관 연명이 오히려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결국 전기차로의 완전한 전동화가 유일한 장기적 해법이라는 데 입을 모읍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은 현재 내연기관의 연명과 전기차로의 가속이라는 운명적 갈림길에서 치열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체에스 연방군 대대적 증강 요구 유럽 최강의 드론 군대 건설. 독일 기독사회당이 연방군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군대로 육성하겠다는 파격적인 국방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알렉산더 호프만 체에스 연방하원 원내대표는 억지력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군비 확장과 기술 주권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구상의 핵심은 연방군을 최소 10만 대 이상의 드론을 보유한 진정한 드론 군대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AI과 우주 기반 기술을 결합하여 타격 능력과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담았습니다. 또한 적의 후방 깊숙한 곳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과 독자적인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방어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모델로 삼아 최소 2000기의 요격 미사일을 갖춘 다층 방공망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해상 안보를 위해 최신 센서와 해저 드론을 활용, 발트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투명한 바다 프로젝트도 포함되었습니다. 체에스우는 스페인, 프랑스와 공동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지연될 경우 독자 개발에 나설 것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방위적 재무장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방비 증액과 연방 예산의 재정, 규율 사이에서 발생할 향후 논쟁이 이번 제안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봅니다.